우리 학교의 교육과정이 서울에 있는 교육과정만 하지 못하느냐, 거기는 교육과정 내용이 너무 좋은데 우리 학교는 왜 그렇게 못하느냐 라고. 안녕하세요, 모두쌤입니다. 자, 오늘은 민원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민원하면은 생각나는 게 뭐죠? 민원하게 되면은 뭔가 불만이 있을 때 제기하는 것이 민원입니다. 학교에서는 주로 이제 학부모님들이 학교에 대해서 불만을 이야기하는 것을 이제 민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제가 교감이 되어 보니 그것도 중요한 민원 중에 하나지만 교직원이 제기하는 민원도 상당한 민원거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아울러서 교육청을 통해서 들려오는 또 다른 민원, 이런 것들도 민원거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장 스트레스가 되는 부분은 교직원들 사이의 민원인 것 같습니다. 학부모들에서 이제 올라오는 민원들은 저희가 학교 전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것에 대한 대처 방안도 강구하고 사실은 예상될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가 대처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직원들이 제기하는 민원, 또 내부에서 발생하는 민원이죠. 어떻게 보면 그 민원은 상당히 좀 해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가령 어떤 업무에 대해서 내가 이 업무를 처리할 수 없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을 좀 무 자르듯이 딱 끊어가지고 지시를 내리면 참 좋은데 그러기는 또 쉽지 않은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합의가 되지 않을 때는 어쩔 수 없이 학교장으로 지시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지시까지 만약에 듣지 않게 된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이제 아쉬움이 생기는 거죠. 실제로 제가 경험했던 다른 학교에서는 학교장의 명령으로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를 따르지 않아서 아주 매우 어려운 갈등이 생겼던 경험이 있습니다. 결국 해당 선생님께서는 이제 휴직을 아예 해버리신 경우가 생겼는데, 저는 그것을 이제 보면서 제가 무슨 그때 교감도 아니고 그냥 평교사 입장이었지만 보면서 좀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또 이해가 되는 것이 업무라는 것이 글자 하나 때문에 내가 지지 않아도 되는 책임을 또 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 글자 하나 때문에 내가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업무에 대한 아주 그냥 면밀한 분석과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해석의 차이는 매우 중요할 거라는 생각은 충분히 합니다. 그리고 학교도 사람 사는 공간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인간관계가 좋은 상태에서는 그런 민원도 조금 사그라질 수는 있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학교에서 만난 인간관계는 사적인 인간관계가 아니고 결국은 공적인 공간에서 저희가 제한된 권한과 제한된 업무를 가지고 만난 관계이기 때문에 뭐 친구들 사이처럼 이렇게 사적으로 지낼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잘 지내다가도 업무적인 면이 부딪히게 되면 돌변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상처도 많이 받고 그렇다고 합니다. 사실 제가 다른 교감 선생님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가장 힘든 것이 선생님들 사이에서 또는 교직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가령 뭐 휴직을 하겠다, 뭐 휴가를 쓰겠다, 뭐 진단서를 못 내겠다, 또는 뭐 휴직이나 병가를 쓸 때 날짜를 이제 맞춰줄 수 없는 이런 부분들, 사실 그런 사소한 부분들 때문에 서로의 마음이 상하고 서로의 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이 교감이라는 입장은 선생님들의 인사에 대한 권한을 갖고 또 복무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융통성을 쉽게 발휘하기는 또 어려운 부분이 있죠. 마음껏 융통성을 발휘하고 싶으나 그것이 나중에 감사에 지적된다든지 또는 규정에 맞지 않는다든지 하는 상황은 분명히 생기고요. 또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다른 학교와 비교할 수밖에 없죠. 다른 학교 교감 선생님이 이렇게 일을 처리하는데 왜 우리 학교 교감 선생님이 이렇게 일을 처리하느냐, 또는 전인자는 이렇게 했는데 왜 지금 교감 선생님이 이렇게 처리하느냐 라고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생각해 보면, 만약에 학생들이 왜 전에 담임 선생님은 이렇게 처리했는데 왜 지금 담임 선생님이 일을 이렇게 처리하시냐 라고 만약에 되묻는다면 과연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대답을 하실 수 있을까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직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갖고 있는 충분한 융통성은 그 직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해석하기 나름이지, 이렇게 일을 처리하면 좋을 것 같다, 저렇게 일을 처리하면 좋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거는 또 제3자의 생각일 수 있다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장 공평한 것은 매뉴얼에 나와 있는 대로 해석을 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되도록 선생님들의 또는 교직원들의 편의를 봐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대한의 융통성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교직원의 민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드렸고요. 이제 학부모들의 민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들려오는 여러 민원 중에 교육청을 통해서 보통 민원이 들어옵니다. 왜냐면 학교에 바로 했다가는 혹시 우리 아이한테 좀 피해가 갈까 싶어서 사실은 담임 선생님께도 아쉬운 얘기를 잘 안 하시고 교무실로 직접 하거나 또는 교육청으로 바로 전화해서 민원을 제기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신문고라든지 이런 국민신문고 이런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근데 사실은 이제 그런 민원들이 학교로 들어올 때 상당한 스트레스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학교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만 사항도 생길 수 있고 어려운 점도 분명히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민원의 내용들이 합리적이고 뭔가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경우는 좀 어려움을 겪을 수가 많이 있습니다. 가령 왜 우리 학교의 교육과정이 서울에 있는 교육과정만 하지 못하느냐, 거기는 교육과정 내용이 너무 좋은데 우리 학교는 왜 그렇게 못하느냐 라고 만약에 민원이 제기가 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한 번에 이렇게 해결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 부분이죠. 왜냐하면 서울은 서울 나름대로의 인프라와 또 서울 나름대로의 교육 문화라는 것이 존재하는 거고, 제가 근무한 학교는 또 제가 근무학교 나름대로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선생님들의 구성원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비교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려운 일인데 그런 것들을 그냥 대놓고 비교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심지어는 이제 다른 학교, 우리 학교에는 아니고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 왜 선생님들은 교내에서 실내화를 신지 않느냐, 신던 신발을 그냥 신고 들어가느냐, 이제 이런 걸로 민원을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물론 신던 신발을 그냥 신고 들어가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선생님이 그러진 않을 텐데 그것을 이제 일반화시켜서 본인이 선생님들이 신발을 신고 들어가는 건 다 지켜보고 있겠다, 이런 걸로 또 민원을 내시는 분도 계신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학교에 관심이 너무 많으시구나 라는 생각도 하면서 선생님으로서 학교 생활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학교의 선생님이라 그러면 뭔가 존중을 좀 해주시고 선생님으로서 인정을 해주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요즘은 학교 선생님을 생각하는 것이 그냥 우리 아이를 맡긴 학원 선생님보다 조금 더 나은 어떤 그 존재 또는 그 학교 자체를 봤을 때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시청이라든지 아니면은 자치단체의 어떤 기관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가 조금이라도 힘들어하거나 우리 아이가 좀 불편해하는 것을 이제 못 참으시는 거죠. 그런 부분이 생기면 학교에 또 바로바로 민원을 내시는 경우도 생기고,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학교의 상황에 대해서 이알림이 같은 시스템으로 이제 핸드폰으로, 요즘은 이제 거의 종이로 나가는 가정통신문은 드무니까요. 나가게 되면 너무 많이 온다고 또 그걸 또 민원을 제기하시고, 내가 어떻게 이걸 다 일일이 보고 있냐라고 민원을 제기하시는데, 그것은 저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도 저희 자녀가 학교에 다니고 있고 수시로 이제 메시지나 이제 이메일 또는 이메일은 아니고 그 이알림이 같은 게 날라오죠. 다 살펴보기는 어려운데 사실은 그것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부모의 기본 자세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녀와 관련된 중요한 일을 내가 주어진 충분한 정보 속에서 충분히 챙기지 못해놓고 그것을 가지고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그거는 올바른 부모의 자세는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등학교야 이제 선생님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아이들이 아직 어리니까 충분히 이제 그런 민원을 받아주지만, 중고등학교 가시면은 이제 그런 민원거리가 되지도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쯤 되면 아이들은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많이 하죠.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래도 부모님의 꼼꼼한 관심과 그리고 부모님의 어떤 따뜻한 마음으로 지켜보는 것이 조금 더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민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민원 중에는 또 상식적이고 건강한 민원도 있습니다. 어떤 학교 발전에 대한 제언이라든지 학교 시설에 대한 어떤 제언, 그리고 뭔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것은 충분히 학교에서도 감안하고 그런 부분은 충분히 들으려고 애를 씁니다. 이런 것들은 학부모 회의나 또는 대의원 회의를 통해서 학교에 항상 전달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것들을 학교에서 받아서 학교에서 실천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까지 좀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완벽하지 않고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나 이런 것들이 결코 완벽하지 않고요. 또 학교에 있는 선생님이라고 해서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항상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아이들을 위해서 지도하고 또 교육과정에 문제가 없게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으나 빈틈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강한 민원은 언제든지 제기해 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교직원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얘기하는 민원이 과연 합리적인가, 이게 다른 사람의 어떤 업무 처리에 방해가 되거나 배려가 좀 떨어진 것, 또는 민원을 위한 민원은 아닌가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민원이 올바르게 자리를 잡는 그런 학교가 됐으면 좋겠고요. 상식과 어떤 그 기본적인 서로에 대한 배려가 통하는 그런 학교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